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과 코리안 엑소더스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설마 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는 사실상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곳곳에서 엄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치러질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올 연말이나 연초에 무슨 사단이 일어날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넘기고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처럼 완패를 하면 수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코리안 엑소더스 대탈출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전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 정당이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대부분의 도와 시 그리고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공산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완장찬 정치, 즉 수기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민재판식의 인사행정과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수기민주주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기민주주의란 사회주의, 공산 독재주의 한 형태를 다른 말로 포장한 속임수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까지 모두가 종북 집단에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감사원과 국세청, 관세청까지도 모두 이들 주사파 권력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국회뿐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12명의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에 의하여 겨우 헌법 개정을 막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정의당 등이 연대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여 개헌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회 절제법을 어겨가면서 이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들도 문제점이 많아 통과될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결국은 집권 여당과 연대한 좌파 정당들은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과반수면 통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도대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서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 간의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유파와 빨갱이파, 문재인파와 반문재인파, 자유민주주의파와 공산 독재주의파 간의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종북 좌파 집권 여당은 개헌 가능 의석수 확보를 위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밝혀졌듯이 드루킹과 김경수 일당이 벌인 1억 건이 넘는 댓글 조작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통계 수치 조작이라든가 여론 조작 등을 통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언론 통제와 탄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압박 강도 또한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해온 뻔뻔하고 모렴치한 행동을 고려해보면 투표함 바꿔치기는 물론이고 전자개표기 조작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뜻대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베트남의 보트피플과 같은 대규모의 엑스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인천공항과 각 항구에서는 해외로 탈출하기 위해 인산인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나라에서는 제2의 캄보디아식 킬링필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